오늘 아주 우연히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끓여놓고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한국에 관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금고 이상된 의사면허 취소한다라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 회장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총파업으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총파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죄를 지었을 때는 교사든 변호사든 의사든 모든 자격증을 가지고 직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자격증이 취소가 되지 않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의사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증을 유지를 할 수 있는가 보더라고요. 옆에 사진에 보니까 또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임시협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사협회에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총파업, 의사가 총파업을 스웨덴에서 한다. 이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특히나 이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총파업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스웨덴에서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스웨덴에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의사 면허증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스웨덴 의사들의 의사 면허증이 박탈당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웨덴 의사신문 2020년 2월 24일 기사의 제목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쓰여진 기사니까 작년이라고 하면 2019년을 의미하는 거겠죠. 작년에 박탈된 의사 면허증 최고 기록 세우다. 그러니까 2019년에 의사 면허증이 정지되었고 취소되었던 경우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최고의 그 기록을 찍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사 면허증 31개가 2019년에 취소되었다. 이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많은 의사들이 보호 감찰 기간 동안 주어진 지침을 무시해서 의사 면허증을 박탈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에는 스웨덴에서 의사 면허증 취소자들 숫자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치입니다. 빨간 색깔의 기둥이 나타내는 것은 오트르칼렛리엑, 즉 소환된, 정지된, 취소된 의사 면허증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빨간색 기둥은, 그리고 이 녹색은 그러니까 보호 감찰 기간 동안의 의사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 제목과 같이 2019년에 빨간 색깔의 기둥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네요. 30명이 넘었죠. 그러니까 31명. 그리고 여기 녹색의 기둥은 보호 감사 기간 동안 이 지침을 또 지키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조처가 취해지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3년도가 그 다음으로 많은 의사 면허증이 취소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19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스웨덴 의사신문을 보면서 2013년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은 2019년 스웨덴에서 의사 면허증이 박탈된 이유들을 파이 그래프로 색깔을 잘 조목조목 구분 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빨간 색깔 29.03%를 나타내는 이 의사 면허증 박탈 이유는 의사 그 자체였던 질병, 그리고 여러 이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의사 면허증이 박탈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 색깔은
grov oskicklighet 이 말은 의사로서의 자질이 너무나 떨어져서 잘못된 진료나 뭐 의료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의사 자체로서의 직업 전문성 expertise랑 아주 관계가 있는 이유로 도저히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죠. 그리고 약간 연한 쑥색은 어떤 내용이냐면 의사 스스로가 자신이 요구해서 의사 면허증을 그냥 취소하게 되었다. 19.35%네요. 그 다음에 회색 12.90%를 보여주는 이 회색은 어떤 의미냐면 보호감찰기관 동안에 주어진 어떤 지침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또 스웨덴 건강 의료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 면허증을 이제 박탈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 이것은 어떤 이유이냐면 기타 언급된 내용과 관계없지만 아주 확실하게 아주 명료하게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로 의사 면허증이 박탈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제가 화살표로 찍어 놓은 9.68% 빨간 색깔로 네모를 제가 쳐놨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알벌리 아주 심각한 브로슬리키아트 범죄입니다. 의사들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들 때문에 의사 면허증이 박탈되었다. 9.68%가 2019년에 이 범죄 행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의사의 범죄 행위로 의사 면허증이 박탈된 경우입니다. 본 자료는 HSAN, 스웨덴 건강보건 책임위원회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기관으로 법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2019년에 이어 2013년에 의사 면허증 박탈자 수가 많았었는데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2014년에 쓰여진 스웨덴 의사신문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면 이 기사는 2014년 2월 4일 날 나온 것이고 의사 면허증 박탈의 일반적인 사유는 의사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들 때문이다 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의사 면허증이 취소된 의사 17명 중에 9명이 폭행 및 성착취 즉 이 말은 섹슈얼 유니전데 이 말은 성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추행, 성폭행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의 단어겠죠. 등의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이 범죄 행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여기 단어의 미스한델 이 말은 사람을 다루는 데에서 아주 억압을 가하고 아주 나쁜 식으로 다루었다. 뭐 폭행이나 뭐 타인을 괴롭힌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범죄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스웨덴에서는 2013년도에 17명의 의사들 면허가 취소되었다. 2019년도에 31명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고 2013년에는 17명의 의사 면허증이 취소가 되었다. 의사 면허 박탈자들 절반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12명의 의사들이 보호 관찰을 받았고 그들 대부분은 남용, 여기 이제 스웨덴어 단어로 미스브루크 이 말은 남용, 어뷰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때 사용을 하냐면 뭐 미스브루크, 알코올, 약물 아니면은 나르코티카, 마약 이런 남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약을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독성을 가져오는 이런 알코올, 뭐 마약 아니면 약물들에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그 한 예로 스웨덴의 한 의사는 방화, 사기, 불법으로 취득한 물건 판매로 3년 징역형을 받았었다. 방화 또는 기타 일반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면허가 있는 의사로서 역할, 즉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것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스웨덴 건강의료위원회 앞서 나왔던 HSAN, HOSON이 이 의사의 의사 면허증 박탈의 결정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라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라고 해서 발급을 해준 것인데, 이 면허증을 받은 의사가 방화나 사기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이 면허증에 따른 의사의 역할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행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의사 면허증을 다시 소환하겠다, 박탈하겠다 라고 근거를 밝히고 있는 거죠. 법원은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즉 이 말은 전문가임을 보여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직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스웨덴 법원에는 이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범죄자의 직업의 관행과 관련이 없는 심각한 범죄들조차도, 이 말은 범죄자의 직업이 의사, 즉 그러면 의사와 관련되어 직접 관련이 있는 이런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즉 그 외의 범죄, 즉 뭐 도둑질, 사기, 뭐 폭행, 뭐 어디 알코올 중독, 뭐 이런 심각한 범죄들조차도 이 면허증을 취소해버리고 박탈해버리는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아주 또렷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뒷부분에 제가 또 짧게 이 새로운 법 Patientsikkerhetslagen 2010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에 대해서 잠깐 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화되어 나온 새로운 법 Patientsikkerhetslag 201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카피텔 8 파라그래프 3 Åter kallelse av legitimation, 의사 면허증 소환, 의사 면허증 박탈, 의사 면허증 정지의 의미고, 카피텔 8 그러면 제8장 파라그래프 3라면 3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1항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때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되느냐. 1항 har varit grovt oskicklig vid utövningen av sitt yrke, 즉 자기 자신의 직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그 실력이 미치지 않았을 때, 큰 실수를 했을 때, 뭐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의료사고, 의료 행위를 잘못했을 경우 뭐 이런 내용이고, 즉 이 의사의 직업과 관련이 직접 있는 그런 내용이죠. 즉 이 1항은 의사로서 직접 관련된 뭔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실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의사 면허증이 취소가 된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제2항에 나온 내용이 바로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의사 자체로서 자기 직업 행위, 직업 관행과 관계없이 그 밖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 방화, 사기, 무슨 물건 판매, 불법으로 취득한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알코올, 마약, 뭐 약물과 관련된 중독과 관련된 어떤 남용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남에게 괴롭힘을 준 행위를 했다든지, 뭐 성폭행, 성추행, 뭐 이런 행동들, 이런 범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에 나온 이유는 이 직업행위, 의료행위를 함으로 있어서 위에 언급된 것과는 다른 아주 명백한 잘못된 일을 한 것이 판명이 됐을 때. 지금 다시 2014년 2월 4일 의사신문 기사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범죄들 외에도, 즉 이러한 범죄들은 앞서 다루었던
폭행,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범죄들 외에도 의사들 자신의 남용, 즉 약물 남용, 뭐 마약 남용, 뭐 이런 알코올 남용, 혹은 의사들 자신의 질병,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을 이유로 의사 면허증이 취소되었다. 그리고 예를 듭니다. 스웨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산부인과 및 출산 전문의가 출산 중에 흡입 기구와 집게를 사용한 후, 그러니까 일상 어떤 관용에 반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받아서 의사 면허증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출산의 이러한 과정에서 이 의사가 흡입 기구와 집게를 사용해서 애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할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출산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조사에 따르면 이 의사는 자신의 한 행동이 그 집게를 사용해서 애기 머리를 이제 억지로 끌어내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이 산부인과 루틴과 자신이 근무한 클리닉 지침에서는 벗어난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호 관찰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2013년도에 남용이 아주 흔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12명의 의사들 중에 7명이 알코올이나 약물, 마약 남용을 했다. 그 한 예로 한 외과 의사가 숙직날에 병원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날 늦게 그는 결국 이 병원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의사의 모습으로 병원에 나왔던 게 아니라 환자의 모습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즉 고주망태가 되어서 응급차로 실려서 이 병원에 온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의사는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의사는 보호 감찰 기간 동안에 매달 2번 소변 검사용 소변을 제출해야만 했고, 매달 1번 피 검사용 피를 제출해야 하고, 또 정신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지침을 받은 거죠.